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더 현실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남성과 결혼할 뻔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지요. 오늘은 저가 경험한 예비 시어머니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었죠.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적당한 유머 감각도 있고 학업도 잘해서 지금은 박사 과정 중이에요.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결혼을 생각했어요. 사실 예비 신랑은 예비 시댁 어른들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도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꼬이꼬이 물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뒤에도 예비 신랑이 예비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자 궁금해서 결국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는 왜 자기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해? 이제 슬슬 나를 소개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님 나를 소개하는 게 망설여지는 거야? 자기야, 그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실은 우리 엄마가 조금 딱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할 거면 만나봐야겠지? 아유, 자기도 걱정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한테 좀 들여다봐. 어때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낼 줄 알잖아. 나는 괜히 문화센터를 가지 않았겠어. 여자분들 많이 봤는데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서 인사해보자. 사실 나는 40대에 재혼한 사람이야. 아이도 혼자 키우고 있어? 예비 신랑은 40대 중반 초원이야. 만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 애를 딸린 40대 여자와 재혼시킨다면 좀 그랬겠지. 속상하지만 어르신들 의견이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봐 걱정돼.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 혹시 불편하면 말해. 괜히 못 만날 필요는 없어. 나도 부담스러워 말할 수 있어? 걱정 마. 난 괜찮아. 확신 있어. 어차피 여러분도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죽지 않고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해. 예비 신랑은 많이 걱정하지만 난 괜찮다고 했어. 진짜 이야기 나눌 만한 경험이 많아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허락해 주실 거지? 거절 당하리라 예상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이었죠. 3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그 첫날부터 저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경제적 상황도 파헤치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제 늙은 재혼 여인 사실을 싫어했어요. 결혼을 참아할 수 없거나 이젠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를 꺾고 싶어 했어요. 나의 나이와 아이가 있음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심했어요. 오히려 자극을 줍니다. 물론 상처를 당하고 있시지만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의지가 더 강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설득하겠어. 어떻게든 들어올 거야. 너도 내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되어 나도 열심히 도울 것이고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고맙다. 그리하여 우리 엄마에게 인정받으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예비 시어머니도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 비용에 도움을 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 박사 과정이라 수입이 없어서 나는 일하면서 돈을 모아둔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결혼식과 신혼집을 대부분 내게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예비 시어머니가 나와 같은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 한 번 더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일정을 말해줬어. 엄마, 주말에 어떻게 보낼 거야, 말이야.
오랜만에 나들이라도 갔다 올까?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엔 바빠서 다음 주부터 유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을 듣기로 했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다 수강한다고 해서 같이 수강하게 됐어. 그럼 다른 날로 잡아봐. 어머님이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래전부터 거기서 수업을 했거든. 주로 공예 수업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설마 그 여자랑 나도 함께 클래스나 차량 수업 같은 것을 수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거야. 나도 오랫동안 여기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더 잘 보이고 싶으면 내게 더 잘 대해야 해. 나는 한 교체에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체를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해.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사는 지역 백화점에서도 강의를 했어. 그곳에 예비 시어머니도 다니고 있었어. 얘기를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경쟁하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그냥 웃으며 내내 하고 끝냈어. 이렇게 경쟁하는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주 가는 문화센터 강사라고 해서 살짝 부드러워졌어.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문화센터에서의 친절하고 착한 모습과 집에서의 갑질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중성을 보여줬어. 문화센터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 오면 난 사람처럼 갑질하는 거야?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는데 강사분이 있네? 여기서 강의한다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다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수업 듣는 적 있어요? 여기 수강하시는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잘 됐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어머니는 며느리랑 취미가 같아서 좋으실 거예요. 두 분이 아주 잘 지내실 거예요. 부러워요. 그렇죠.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가 집에서도 잘 다듬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집안일은 잘 할 거예요. 박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면 재주 많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세상에, 아들님이 박사요? 양원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놀랄 일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박사 가정에 있어서 그 뒤에도 계속 저를 갑질하려고 했어요. 내가 문화센터에 인사시켰다고 해서 너 아직 인정받은 게 아니란 거 알지? 넌 우리 아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데,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행동하라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머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말씀처럼 문화센터에도 결혼할 것처럼 모든 걸 떠올려서 이야기해 주셨죠. 아이고, 그것으로 싸울 것이면 나도 다시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넌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 하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 가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요. 저랑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모아뒀다고 해요. 돈이 별로 없어서 자신들의 집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으로 여겨져 돈도 모으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님, 여기서 배우시는 어머니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신다고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젊을 때는 돈을 펑펑 쓰고 즐겼던 것일 거예요. 결혼한 뒤에 모으면 되죠?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좀 어이가 없네요.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비 신랑 쪽에서 그랬는데요.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라 그런 것일 뿐이에요. 정작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다른 소문을 내버리니 기분이 썩어버렸어요. 게다가 이미 내 분위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이 차질이 생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제 예비 신랑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서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아요.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은 제가 내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 얼굴에 똥칠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다 보면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동등한 태도로 대응하였죠. 궁극적으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 그래요? 아버님께서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군요. 아직 학생이신데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나요? 아들의 돈 걱정 때문에 한 말이었나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 만나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낭비해서 모으지 못했던 적은 전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 절약을 위해 보여드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대화로 예비 시어머니가 낸 소문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더불어 이렇게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살짝 양보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제안을 하셨고 예비 시어머님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이고 1층은 상가였어요. 그 건물은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장사를 하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도 신혼집 찾기 어렵다면 우리 밑층에 살아래. 돈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 걱정 때문이잖아. 밑층에서 살게 되면 우리 가족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살 수 있어. 어머님께서 집을 사야 한다면 그럴 만큼의 돈은 없을 텐데 지금 살고 계신 집여도 충분히 훌륭한 집이에요.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하면 결혼집으로 사용할 만한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계획이 있어서 좀 고민해 볼게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너희가 아래층에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혼집을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예비 시댁 바로 아래층에서 살기는 좀 어렵겠어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고 싶어 하던데 아래층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돌아가서 좀 더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하자면 예비 시어머니와의 타협을 보지 못한 채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몇 일 후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문화센터에 가서 소문을 냈어요.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수업을 듣는 선생님의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속상해 하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제 이미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하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이상한 소문을 내셨나요? 정말 곤란하네요. 일단 제가 새 아파트를 싫어한 적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본 집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왜 그런 소문을 내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좀 갈증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봐요. 잘 몰라서 흥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 대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고
제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를 하면 문화센터에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는데 자주 불편한 말을 건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몇 년째 해당 문화센터를 다니고 있어서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고 계속해서 일하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게 되어 더욱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문화센터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신혼집을 받은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건물에서 월세를 낼 수 없다면 매달 용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며느리로 사는 보람이 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용돈으로 달라고 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나는 여러 번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듯이 제 머리도 한정적이고 예비 신랑은 학생 신분이라 우리 둘 다 돈을 크게 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돈을 다 빨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팔짱을 뜰로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 예비 신랑이 아직 취직 전이고 졸업까지 2년이 남았잖아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저는 돈을 벌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나 용돈을 내놓으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를 거부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화를 내면서 너는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안 돼, 결혼하면 내 월급 통장부터 가지고 와라. 월급 받자마자 친정에 용돈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시집 오면 친정에서 받은 돈을 마구 쓰는 거지 아니야. 결혼하면 출가라고 했다. 출가인은 예비 시어머니한테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알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나는 짜증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졌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예비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결혼해도 괜찮은지 모르겠고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요?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기야, 솔직히 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나한테 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해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연락해줘. 난 기다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예비 신랑은 내게 무리를 지었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느꼈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어. 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나에 대해 불린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뒷보기를 했어. 실은 두 번째 만남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들을 모두 녹음했어. 그때 어떨 때 써먹을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제 꽤 그 시간이 왔어. 수강생들이 다시 몰려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자 그때 내겐 준비가 돼 있었어. 문화센터에 강의하러 가는 날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수업이 시작하자 몇몇 수강생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 선생님, 꽤 과하셔요. 결혼하면 친정에 용돈 드려야 되니까요. 시댁이랑 친정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나는 정말 이때다 싶어서 예비 시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녹음해 두었고 그 녹음을 틀어주며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없던 얘기를 계속해서 하라고 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워서 녹음을 한 것인데 여러 번 다큐한 결과 이 결혼이 맞나 싶어서 예비 신랑한테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태예요. 녹음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못된 얘기를 했던 것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듣는 수강생들도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 아이유, 이분이 그분이 맞아요.
우리와의 대화 내내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무서워요. 나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우리 딸이 이러한 시어머니를 만날까 봐 무서워요. 그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야, 이렇게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이렇게 말하다니 엄마야? 이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예비 며느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어머니들, 어떻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난 그냥 피하고 싶어요. 아니,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피하고 싶어요. 맞아, 그게 낫겠어요.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 산다면 힘들어요. 결혼을 안 하겠어요.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들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싶어요. 평생 힘들게 지내느니 그냥 피하는 것이 낫겠어요. 저는 수강생들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개막을 했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점점 이해해 주더군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화를 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날 오염시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모했던 일이었고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웃긴 이야기였어요. 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서 싸움을 걸었어요. 어디서 녹음을 들었냐고 물었는데 나는 강력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대응했고 법정에 가자는 협박까지 했어요.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찌됐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비 장모님이 나를 명예롭게 고소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장모님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후로 예비 장모님은 문화센터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의 거짓말과 사악한 성격이 들통나면서 예전처럼 좋은 사람인 척하여 다닐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나는 분노가 치솟았고 결혼 준비 기간을 마치고 파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나에게 진정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혼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화가 나서 파혼의 충격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예비 장모님에게 진정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소셜 커머스였죠. 나 혼자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한 다른 언니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파혼할 때쯤 그것이 큰 성과를 거뒀어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기가 계속되었고 나는 문화센터 강사 일을 그만두고 소셜 커머스 사업에 전념했어요. 그 언니도 일을 그만두고 올인해서 같이 일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월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어요. 파혼 후 몇 달 동안 우울해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와 나는 사업적인 관계에서 파혼까지 이끌었던 거지요. 하지만 파혼했어요. 그런데 파혼 이후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언니와 더 친해진 시기에 파혼 이야기를 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언니는 처음에 굉장히 놀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도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둘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가 겪은 일이 비슷했어요. 나도 예비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나를 혐오하고 어느 날은 내 양말을 싫어해서 구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통장을 가져오라거나 수입 증명을 내놓으라는 등의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예비 시댁의 신랑은 박사과정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그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청구금 안 돼서 신혼집도 마련해준 곳을 싫어해서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나까지 나쁜 소문을 내는 등의 일도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죠. 파혼은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파혼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런 분노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 한 2년 정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복수해볼까? 너는 이미 잘 된 상태라서 그쪽은 모르니까 복수하자. 저는 파난 후에 복수를 하고 싶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복수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히 복수를 원했고, 그래서 복수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문화센터에서 소셜 커머스 특강을 하러 가게 되었죠. 수강생들 중에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제게 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어머니도 함께 와 계셨죠. 우리는 특강을 하면서 수입을 공개했어요. 보통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개하기로 했어요. 저희의 수입을 공개하면서 수강생들이 노력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속이 시원한 익스프레스 겪은 모습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왜 문화센터에서 그만둬? 물어보았어요. 물론 문화센터 강사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강사 일을 그만둔 거예요. 지금은 매달 1천만 원씩 벌어요. 돈 욕심을 좀 하긴 했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아쉬울 것 같아요. 너희 수입이 사실임을 알려주면서 안타깝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전 예비장모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입을 털며 지내더라고요. 이후 예비장모는 짜증나게도 나를 계속 연락해왔어요. 다시 파혼을 생각했음을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강한 성격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나를 너무 억지로 만들었지? 아, 내가 그때는 감정이 과하게 심해져서 그랬어. 이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 사실 신중히 생각해보자. 우리 아들과 사이가 나쁘진 않았잖아. 거절을 계속했지만 정말 끈기 있었어. 마지막에는 나만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 카드는 실제로 제가 결혼 후에 밝혀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재혼할 결심을 한 예비 신랑은 사실 내 아이의 아빠였어. 20대 후반 연하인 예비 신랑과 사귀었지만 군대에 가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 임신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하고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해지하고 군대에 가서 연락할 방법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버릴 생각도 했지만 태동을 느낄 때 그럴 수 없어요. 사과드립니다. 현재 서비스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요약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번역 요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요약.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만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의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인지 신중히 살폈고 결국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마워. 한동안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 오랜만에 만난 예비 신랑과 나는 그래도 제법 잘 맞았어요. 예비 신랑은 나에게 아이가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고 그 말로부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 아이의 아빠가 예비 신랑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사태가 일어나 파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복을 당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결정했어요. 예비 신랑에게 비밀로 가지고 있던 친자 확인서를 꺼내며 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분이라고 밝혔어요. 결혼 전에 좋은 사람과 가정인지 확인 후 결혼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야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결혼이 망했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인데 당신은 혈연마저 끊어내버리고 우리 상봉을 막았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가까워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실망하고 후회했어요. 저는 이미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지만 놓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이야기를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는 손주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리고 당신도 돈을 잘 벌고 있어? 내가 알았으면 더 잘 대해줬을 텐데, 손주를 억지로 못 보게 해서는 안 돼.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다시 잘해줄 테니까.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봤어요. 그렇게 못 대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나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일이 될 리가 없어. 2번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이젠 지나간 일,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는 게 좋겠어요. 전에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저 이별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제 아내는 당신과 함께 잘 지내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싶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 전에는 거진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려왔지만 그저 차갑게 거절했어요. 사실 미안한 건 예비 신랑 때문이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라서 군대에 있는 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알고 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어. 하지만 그땐 어떻게 해야만 했지? 지금은 우리의 결정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끝까지 함께 해야겠어요. 인연은 아니었나 봐.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라도 만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책임도 지지 못했는데 얼굴도 못 보게 된다니 너무 아쉬워. 혹시 괜찮으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아이도 나를 아빠 같은 삼촌처럼 잘 다루지 않았을까? 나도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었고, 근데 내 진짜 아들이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이제 13살인데 상황이 어렵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 게다가 파업 직후 다시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아빠이기는 한데 결혼은 안 한다고 말하면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대로 연락을 끊는 게 낫겠어. 나도 우리 아이랑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 것이야. 결혼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늦어도 좋아.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내가 도울 일이 생기거나 하면 꼭 연락 주면 좋겠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래? 마음은 고마워하지만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최근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머님 통해서 들었어. 이제 내가 나와 우리 아이를 할 수 있을 정도 소득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어요. 드디어 이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문화센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나 파혼을 했을 때는 정말 억울했었지만 지금은 속으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다. 전에는 거진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려왔지만 그저 차갑게 거절했어요. 사실 미안한 건 예비 신랑 때문이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라서 군대에 있는 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알고 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어. 하지만 그땐 어떻게 해야만 했지? 지금은 우리의 결정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끝까지 함께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야 아이의 아빠에 대한 비밀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숨겨왔던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예비 시댁의 사람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전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예비 신랑과 헤어진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아쉬웠지만 그의 집안 환경을 고려해 포기해야 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이혼할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서 관계를 정리했어요.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될 거예요. 제 판단이 옳았길 바라며 위로와 응원을 부탁드려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